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7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준호 책임 PB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신증권 강준호 책임입니다. 예. 최근에 결혼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네. 신혼생활이 아주 즐거우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벌써 얼굴에 웃음이 활짝 나오시네요. 제가 원래 웃는 날이라서. 예,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오랜만에 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네. 1시간 제가 방송을 쉬고 예. 또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는데요. 네, 예. 아주 좋은 시기에 예. 네, 결혼한 그래? 것 같습니다. 요 새로운 집에 좀 들어가시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어떠세요? 마침 예. 저도 좀 오래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결혼을 이제 2주 전에 했는데 네. 아직 그 인테리어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네. 이번 주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방 뭐 안 되나요? 요즘에 인테리어가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입주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예. 좀 호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좀 예. 대기도 많이 해서 얼마나 그 2주를 대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할 때도 굉장히 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좀 상담을 하고 있었고 그래요? 인파가 몰려요? 네네. 인테리어 그 상담하는데? 네네, 예. 되게 재밌는 현상이네요. 예. 코로나 막 직후에는 뭐 집에 집콕하니까 가전제품 좀 맞습니다. 샀잖아요. 예. 뭐 TV니 뭐 맞습니다. 노트북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인테리어로 이제 번져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하면서 네.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가 가정에 있다 보니까 네. 태블릿을 사셔서 뭐 얼마 전에 작년에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게 재고의 감소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재고의 감소 중에 가장 히트졌던 게 태블릿이었거든요. 네. 태블릿이 약간 뭐 갤럭시의 태블릿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아이패드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재택으로 네. 학습을 하면서 네, 학교에 태블릿을 안 보다 가고. 보니까 네. 재고로 해놨던 태블릿들이 다 소진이 된 거죠. 음. 네, 그랬던 좀 특이한 상황도 있었고 네. 지금은 그 부분이 뭐 가구나 네. 아니면 인테리어 쪽으로 또 많이 이동해 가서 그런 트렌드를 읽으면 주식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 부분을 딱 예.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홈코노미. 홈코노미. 네네. 예. 그런 주식들, 그거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투자에도 굉장히 좋은 예. 것 같습니다. 그 강준호 PB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밤사이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 S&P 500은 0.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7.4%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이후에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산유량 증산 기준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2.8% 떨어진 배럴당 73.1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잔치상 안 뒤엎는 파월. 두 번째, 레리 핑크, 인플레 일시적 아니다. 세 번째, 중국 테크주 던지는 캐티 우드.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정해봤습니다. 예. 우연치 않게도 다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는 포인트인데요. 예,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잔치상 안 뒤엎는 파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하원에 나와가지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단 다우랑 S&P 500은 조금이나마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좀 떨어졌었는데 이게 왜 파월 의장이 왜 의회에 나왔냐면 사실 이게 1978년에 험프리 호킨스 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이게 뭐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법에 따라서 연준 의장은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의회에 나가가지고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험프리 호킨스 보고서, 또 의회 증언은 험프리 호킨스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한 게 바로 이 험프리 호킨스 증언입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험프리 호킨스 보고서 저는 솔직히 처음 예. 들었는데 예. 역시 박사님의 그런 경제 네. 지식이 좀 느껴지는 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앞서 키워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파월 의장 그리고 레디 핑크, 네 그리고 캐티오드 캐시오드 뭐 이런 네, 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오늘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고 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방송을 나왔는데 네.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에 맞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경제를 좀 대표하는 네. 그런 주요적인 좀 이슈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파월 의장은 좀 고용에 초점을 맞춰서 레디 핑크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캐시오드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좀 네.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완전히 또 비둘기 쪽으로 가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경제가 중대한 진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올라간 건 맞다. 뚜렷하게 상승을 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일시적일 거고 곧 안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에 대해서 네. 그럼 중요한 건 고용인데 이 노동시장이 그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더 큰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사실 네. 시장이 가장 관심을 뒀던 게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일시적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그 맞습니다. 근거가 뭐 어떤 거예요? 뭐 아무래도 계속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뭐 반도체 쇼티지가 물가를 좀 자극한 부분도 반도체 있었는데 부족. 예, 반도체 예. 부족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중고차 가격의 인상 또 아니면 수요가 좀 몰리는 부분 또 공급의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퍼펙트 스톰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네. 뭐 이 부분을 넘어서 완화가 될 거고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네. 말씀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된다면 이게 장기적이겠지만 몇 달이면 다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통화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좀 발언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중고차 가격 상승이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일시적인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톤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증시가 막 오를 때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돌아서는 걸 갖다가 펀치볼을 치운다고 그래요. 펀치볼을 하면 이제 파티할 때 그 과일 같은 거 쫙 한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는 네, 뭐 음료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과일 조각들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놓는 펀치볼인데 그거 이제 막 파티를 한참 하는 중에 그걸 그냥 싹 치워버리면 파티가 완전 깨지잖아요. 네, 그런 걸 갖다 이제 펀치볼을 치운다 그러는데 이런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펀치볼은 치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잔치상을 안 뒤엎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예. 고용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표 하나가 이제 고용 지표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잖아요. 예, 그렇죠. 실업률 보면은 이제 완전 고용이 다다를 때까지는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파월 의장이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게 기본적인 스탠스죠. 네, 스탠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완전 고용에 대한 수치는 이제 당연히 코로나 이전 수치 이게 이제 한 3.9% 정도 수준이고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0%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연 실업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완전 고용이 됐다는 거는 한 3에서 4% 정도의 실업률을 보인다는 걸 보이는데 지금 실업률이 5.9%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예. 고용 지표가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면 코로나 터지기 이전인 2020년 2월 1일에 3.5%였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인 3월에 4.4% 됐다가 4월에 14%까지 급등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계속 완화가 되다가 3월에 6%, 4월에 6.1%, 5월에 5.8%, 예. 지금 6월에 5.9%입니다. 예. 보면은 한 달에 한 0.1, 0.2 정도가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네.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상태에서 완전 고용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2% 정도는 실업률이 더 감소가 돼야 되는데 한 달에 0.1에서 0.2씩 감소를 해서는 적어도 1년 가까이는 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긴축에 대한 우려를 뭐 올해 7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잭슨 미팅 아니면 연내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예.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벌지 않았나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파월 의장은 또 그 방금 얘기한 테이퍼링 잔사비의 네. 축소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는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코인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했는데요. 연준이 디지털 통화, 연준이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통화가 되겠죠. 이런 걸 CBDC라고 하면은, 하는. 예. 암호화폐는 필요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다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하고 통화 정책에
관한 모든 걸 다 다루는 네네. 증언이기 때문에 많이 다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가 아직 통화 정책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진전이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긴 했지만 일시적이다. 세 번째 고용 지표는 좀 더 봐야 된다. 아직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늘 밤에 이제 정리를-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예. 시장 접근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실적 시즌이잖아요. 기업 아, 2분기 맞습니다. 실적이 네. 발표된 실적 시즌인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 네, 이건 뭐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좀 걱정이 많고 고용도 어떻게 되나 네. 이쪽에 오히려 더 기업들 실적보다는 이쪽에 더 걱정이 맞습니다. 많은데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2분기 실적은 어차피 잘 나올 거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그거보다는 그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걸 같이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잔치상 안 뒤엎는 파월 요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월의 얘기한 거랑 완전히 좀 결이 좀 다른데요. 레리 핑크란 분이 인플레 일시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레리 핑크란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이제 저희가 주목을 안 하는데 네. 이분이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블랙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그 8조 6,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1경 원 가까운 돈을 운영하는 그 미국 최대,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은 한 70%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네네.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레리 핑크 같이 아주 큰 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뭐 전통 자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채권과 부동산, 네. 주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산이 원자재가 있을 거거든요. 네. 보면 이게 다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금리가 다운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 투자를 하다가 네. 일정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 네. 지금 그 한 19년까지가 이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면 지금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또 금리가 같이 경기가 올라가면서 주식도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 다음 구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 금리가 일정 수준 더 올라가고 물가가 더 올라갔을 때는 그 물가를 해치하거나 아니면 그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 선견지명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투자 측면에서도 좀 요거 좀 잘 봐야 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이분이 왜 그렇게 이제 일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더 알아보면요. 네. 레리 핑크 회장이 이날 이제 CNBC에 나와가지고 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냐? 인플레이션을 보는 이제 정책 담당자들의 관점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준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물가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걸 1순위로 삼았는데 이제는 이제 고용을 더 중시하게 됐다. 방금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난 쪽으로 정책 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당연히 임금이 오르게 되고 임금이 오른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사실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번 올려놓으면 임금이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는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은 블랙록도 9월 달부터 기본 연봉을 8% 올릴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랙록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겠어요. 9월부터니까 기회가 있는 거긴 하네요. 네. 들어가시려고요. 네. 옮기실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부러운 네. 얘기인데요. 8%나 올릴게 이러고. 네네네. 그러니까 레리 핑크 회장은 현장에서 이거 우리 임금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딴 데도 다 올려줘야 되고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네. 경험했던 시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엔화 강세 때문에 이제 수출이 안 되면서였잖아요. 근데 그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국내 자산의 버블을 일으켰거든요. 네. 근데 자산 버블은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자산들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소득이 안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본의 20년 전에 신입사원 초봉이랑 지금 대한민국의 신입사원 초봉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그만큼의 뭐 G2 예전에 G2의 지위였고
지금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런 큰 견제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컸고 기업은 컸지만 그 일하는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왜 성과급 최근에 더 뭐 다들 임금을 네, 좀 맞습니다. 성과급을 더 많이 네네,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 네. 엔지니어들의 좀 요구가 많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월가에서 임금래 인프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레리 핑크뿐이 아니에요. 네네. 사실 지난번 나왔을 때 한번 맞습니다. 같이 얘기했었는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금리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고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도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너무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얘기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5월 초에 이제 연례 주주총회 때 이미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월가 큰 손들의 생각은 좀 또 중간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네. 일단 그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다지 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 국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업과 아래에 있는 이제 국민들까지 다 봐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박사님 혹시 그 에루샤라고 에루샤요? 아시나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정답인가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랑 또 소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네. 굉장히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샤넬이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올립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5월 달에 가격을 올렸고 올해 7월 1일 날 가격이 올린다고 하니까 백화점에 인파가 몰렸어요. 인파가 엄청 몰려서 네. 그 이런 신종 알바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샤넬을 대신 줄 서주는. 그 대신 줄 서주다가 또 걸리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네. 요즘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샤넬은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네. 많고 또 롤렉스 매장도 굉장히 줄이 길게 서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를 갖자고 하면은 당연히 임금 올라가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내가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살려고 하는 소비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엔 그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그런 그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들을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그런 소비자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 플랫폼을 가지거나 아니면 브랜드력을 좀 브랜드가 가진 있는 기업들에 저희가 봐야 투자하면 되지 좋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사실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 사실 생산자 물가 통계도 나왔거든요. 네, 6월 생산자 물가 보면요. 작년 대비 7.3%가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6개월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했는데 일단 월가 전망 6.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산자 물가는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소비자 물가에 또 맞습니다.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봐야 되는데 그 말씀하셨더니 어떤 뭐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구매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한테 거의 다 전가를 시킬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또 늘어나거나 매출이 더 늘어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한번 좀 그런 잘 봐야 부분들 될것 때문에 같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더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빅테크. 빅테크는 네. 좀 이따가 더 네, 알겠습니다. 캣디 우드 때 얘기할 거니까 네네. 그때 좀 말씀을 하시죠.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레리 핑크 인플레 일시적 아니다라고 아주 큰 손이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테크주 얘기인데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 테크주 던지는 캣디 우드 이겁니다. 뭔 얘기냐면 캣디 우드는 다 아시죠? 네. 그 우리나라 돈나무 언니라고 이제 캣디를 캣씨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돈나무라고 애칭으로 부르는데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분이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최근 1년간 보니까 해외 주식 순매수 중에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규모가 한 4,800억 원, 4억 달러 넘는 그런 규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방향을 바꾸는지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이제 방금 얘기한 그 ETF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그 중국 인터넷 회사 주식 텐센트를 꽤 보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2,500만 달러치 팔아버리고 그 비중을 0.1%까지 낮췄대요.
그리고 뭐 블룸버그 추정에 따르면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중국 가격 지수도 8% 1%로 낮췄다는데 그 어떤 데 투자했나 보면 주로 테슬라 그렇죠. 10% 네. 넘게 테슬라에 투자하고 뭐 미국 기업들 주로 텔레gram, 많이 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에 확 줄여버렸다. 네. 뭐 이게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다뤘지만 그 디디 사태라고 그래서 그 중국판 우버인 디디 주식이 미국에 상장하니까 중국 규제 당국이 갑자기 뿔이 났죠. 네. 조사를 들어가고 데이터 안보, 사이버 안보 위협이다 하고 조사 들어가고 네. 뭐 앱도 다 막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상당히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거 심해지면 이게 밸류에이션의 문제, 그러니까 가치 평가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캐시 우드가 중국 기업 테크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셋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저기 원래 웨비나에서 밝히고 또 맞습니다. 저기 비중도 지금 줄이고 있는 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ETF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은 너무 좋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개인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본인이 선호하는 부분이나 네. 아니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음. 이런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다 알기 전까지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그런 개인들을 대변해서 어떤 특정 기업들이나 아니면 좋은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시우드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으면 네. 너무 좋겠는데 네. 작년에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올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약간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럼 지금 테크 기업들이 빠졌냐? 굉장히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까지 맞습니다. 올랐어요. 근데 예. 아크 이노베이션의 펀드들, ETF들은 다 지금 20% 이상 하락이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테슬라 이런 게 있지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네. 빅테크는 없어요. 또 반대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중국 그 중소형 테크 주식들은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빅테크를 편입을 하고 중국은 좀 중소형주를 편입을 네. 했으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디지추딩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 하나나 아니면 그 앞서서 이제 알리바바의 제네트 파이낸셜 사태가 네.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나왔지만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디지추딩 사태는 기본적인 뭐 테크에 대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 당국과 이제 금융 당국 사이에 약간 엇박자가 만들어낸 약간의 해프닝 뭐 이런 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뭐 네. 디지털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도 규제가 많아요. 예, 규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규제를 무서워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는 부분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확장력 네. 아니면 앞으로 대한 산업의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서 네. 중국 테크주 던지는 캐티우드 테크주 관련 이슈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 나와서는 현재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돼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게 가시화되면 돈줄 제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이 인플레가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미 연준과 정부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콘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플레 대비 투자법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강도가 세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가장 큰 바탕입니다. 규제 리스크를 보면서 실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전 대표님의 박사님의 마지막 한 줄 편이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결국엔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찾아간다면 3분기는 별다른 악재가 나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투자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에
세 가지 포인트를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 PB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